네, 안녕하세요. 2월 첫 번째 날 서연권의 투자일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달이 2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제와 별다른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어요. 음, 외국인이 일단은 현선물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코스피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급적인 힘에 힘입어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 때문에 외국인의 힘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폭락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업종 가리지 않고 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에 증시에서 굉장히 핫한 그 자산가치주에 대한 부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항상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3일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아무래도 뭐 표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뭔가 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죠. 약간 좀 뭐 아직까지는 좀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완전히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판이 약간 바뀐 그런 완전하게 판이 바뀐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코스피만 뭐 자산 가치주만 올라가고 자산 가치주가 아닌 종목은 소외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치주는 올라가는데 자산가치주가 아닌 PBR이 높은 종목들, 이런 낮은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PBR이 낮은 종목들은 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로 다 계속 지금 3일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반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그런 방향과 같은 쪽으로 가시는 게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뭐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돈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굉장히 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회비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뭐 외국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에 좀 큰 손, 외국인 뭐 기금, 투신 이런 애들에게 반하는 걔네들이 파는 종목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걔네들이 사는 종목을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정부를 이기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정부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꼭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관련된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종목을 사는 거는 조금 손실이 클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 뭐 물론 그런 정책이 나랑 안 맞는다. 뭐 예를 들면 원전, 예를 들면 우주항공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은 높지만 리스키하거든요. 당장 수익이 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같은 경우도 10년이 걸리니까요. 뭐 그런 착공을 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수익이 나는 게 10년 정도가 걸리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바로 안 다가오는 정책들도 있어요.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는 종목 그런 정책들도 있는데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도 뭐 단기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아무튼 뭐 근데 일단은 지금 뭐 근데 전기차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뭐 이제 감면이나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건 바로바로 이제 그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이게 체감이 되는데 다른 거는 조금 오래 걸린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바로바로 반응이 오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이제 바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면 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본에서 하는 그 자산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지금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또 오늘도 한번 다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방송을 어제나 그저께 이제 찍은 걸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뭐 가볍게 짧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산 어떻게 보면은 이런 PBR 주가 손자산 비율이란 것 자체가 지금 저 PBR 종목을 찾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떨어지는 이유가 코스닥은 대부분 고 PBR이에요. PBR이 높은 종목들이고 보통 PBR이 뭐 한 다 대부분 1 이상인 종목들이죠.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덩치 자체도 크고 자산 가치도 좀 높은 종목들이 많고 코스닥은 PBR은 높지만 대신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 요즘의 그 흐름은 성장성보다는 또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장성보다는 지금은 이런 자산 가치나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관심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3일째 지금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어떤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자산가치주라고 해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예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첫날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뭐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이마트 이런 땅을 사고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그런 각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를 지어서 쇼핑몰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 부동산 가치주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자산가치주죠. 근데 백화점은 사양산업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쿠팡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누가 백화점 가서 물건 잘 안 사죠. 요즘엔 다 쿠팡 또 뭐 있죠? 뭐 아무튼 옥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요즘 백화점은 사양 산업이라서 자산 가치 주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는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산 가치만 뛰어난 종목들도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건 단기간 급등으로 다시 그치고 주가를 반납할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높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좋게 본다는 거는 일단은 뭐 보험, 그다음에 증권, 은행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은행을 제일 좋게 봐요. 그만큼 수익성이 뛰어나고 거기다 또 대부분 다 고배당이에요. 뭐 5%, 7%, 8% 보통 7%, 8% 되거든요. 보통 7%, 8% 배당에 뭐 반기 배당하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도 제일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요 세 가지 중에서 은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탑픽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증권주도 이제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높으니까요. 고배당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좋게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보험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움직임은 뭐 보험이 어떻게 보면 더 가파르게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뭐 화재,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기록했고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주가가 어떤 게 많이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길게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이 넓냐, 얼마나 높이까지 갈 수 있냐, 요 폭이 얼마나 넓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낮냐, 이런 거를 보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요게 10% 갔다, 보험이 10%가 더 많이 갔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게 은행보다 좋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일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이게 더 올라갈 폭이 넓다, 그런 걸 좀 보시고 이게 더 투자 메리트가 있네, 매력이 있네, 이런 걸 보시는 거지.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급등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게 더 많이 갈지는 단기적인 부분은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항상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고민했었던 다른 종목보다 덜 갔어도 일단은 내가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투자를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투자가 맞는 거예요. 당장 1%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수익이 1% 2% 많이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소신껏 투자를 했느냐, 그 다음에 내 기준에 맞춰서 잣대에 맞춰서 그렇게 투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상승 시에는 뭐 수익이 1% 2%더 적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 하락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또 자꾸 새끼로 빠져서 또 1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네, 최대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보험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다음 은행, 증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저 PBR 요거가 지금 다 모든 투자자들이 요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내일은 어떤 저 PBR 종목 자산가치주가 상승을 할까, 요걸 지금 찾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하락 추세에 있었던 그런 의류 관련 지주사 뭐 이런 것도 상한가를 가고 그랬어요. 오늘 FNF라고, FNF 홀딩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투자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차트도 완전하게 하락 추세, 완연한 하락 추세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뭐 수급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개인만 사는 그런 수급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에 일단은 이 종목이 주식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또 부각이 되니까 자산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이게 좀 부각이 되니까 한 번에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버렸는데,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내일 이제 또 아무튼 어떤 종목이 이제 또 갈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다. 아무튼 어제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주된 내용은 상장사의 PBR, ROE가 낮은 그런 회사들을 이제 높이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자산가치로 끌어올려라. 자산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다음에 ROE가 낮은 종목들은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평가된 걸 없애라. 그리고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거를 공고해라.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짜서 보고해라, 공시해라,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획을 공표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ETF를 만든다. 뭐 이런 우수한 기업들,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뭐 코스피 100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지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ETF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세부적인 건 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이게 지금 뭐냐면 자산가치주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 업종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뭐 전기가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가치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뭐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약간 그런 전통적인 사양 산업 같은 그런 거예요. 전기가스업은. 그래서 사실상 요 종목, 요 업종에서는 투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다 뛰어난데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뭐 삼천리나 뭐 도시가스나 뭐 이런 거예요. 서울도시가스나 뭐 인천도시가스나 자산 가치는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아직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이고, 여기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원이라고 가스 LPG, LNG죠. LNG. LPG 충전소 죄송합니다. LPG 충전소를 하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배당도 6% 정도 하고요. 고배당 종목이고. 근데 종목 뭐랄까 유통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기에는 안 좋은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관심 있게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에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일단 흐름도 좋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이러기엔 좀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를 한 거고요. 요것도 원래는 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워낙 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데서 말씀드릴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개인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랐고요. 보험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는 일단 건설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치나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뭐 업종 자체가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주가가 내려와서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뭐 좋고 해서 자산 가치가 높다기보다는 그런 뭐 수익이 계속 쌓여서 자산 가치가 높기보다는 주가가 폭락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주로 편입된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양 산업이고 최근에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이 목재도 뭐 일단은 최근에 좋진 않죠. 그래서 요것도 이미 뭐 예전에 그리고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뭐 증권 그 다음에 은행 요런 쪽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철강도 지금은 업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면, 일단 제가 원래 어제는 기업은행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고민을 했었던 게 어제 한국금융지주라는 이 증권 금융회사 지주회사를 이게 요거를 하려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은행을 했는데, 기업은행이 뭐 안 간 건 아니죠. 오늘도 기업은행이 가긴 갔어요. 근데 요거가 7.8% 이제 올라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사실상 추천하기에는 조금 이미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일단 좀 보시죠. 판단은 마지막에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뭐 증권업 자체가 물론 증권사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아진 데도 있지만 얘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해서 22년 대비해서 23년에 일단은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한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0.45. 제가 말한 PBR이 요거예요. 네, 자산가치. 요게 한마디로 뭐냐면 시가총액을 자산가치로 나눈 겁니다. 시가총액을 자산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1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산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PBR이 0.45밖에 안 되죠. 자산 가치가 한 2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보다 2배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걸 만약에 이 회사를 청산해도 자산 가치보다는 자산 가치가 2배, 자산 가치를 자산을 다 청산을 하면 요 시가총액보다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청산을 한다고 해도 청산 가치가 뛰어나다, 2배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 그리고 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더 좋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게 단점이 해외 조금 약간 이게 주가가 안 좋은 부분이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약간 좀 충당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당금 때문에 약간 실적적인 부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 그거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충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약간 그냥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요소 정도지 그게 투자를 하시는데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6거래일 사이에 기관이랑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특히나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7% 상승을 한 건데, 이 종목이 사실상 차트상으로 보시면 단기간에는 급락 이후에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큰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사실상
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거 기업은행을 추천을 했었던 건데 기업은행도 오늘 좋았죠. 네, 기업은행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BNK죠. BNK인데 이것도 이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은행주들은 근데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은행주를 두 개 얘기했는데 또 은행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전부 은행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를 이미 많이 올랐어도 나는 신고가 가는 종목 좀 센 놈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거 하시는 거고요. 전북 하시는 거고요. JB 하시는 거고 저는 안전빵을 그때 추천을 드린 거죠. 바닥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안전빵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아무튼 뭐 오늘은 4.5% 요거는 올랐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제가 바닥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뭐 JB 금융지주보다는 물론 상승폭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은행을 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네, 본인의 기준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지방은행은 다 은행주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뭐 4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이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금융주들이 너무 잘 가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좀 약간 초라하게 됐더라고요. 우리금융이 약간 초라하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다른 종목들이 너무 잘 갔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날그날의 그런 외국인 수급까지 다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판단하기에 요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가 아니라 일단은 좀 추세적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네, 오늘은 아무튼 뭐 이런 대형 국민은행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하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네, 제 예상이 조금 그런데 뭐 앞으로 보시죠.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어떤 게 더 많이 갈지 뭐 그거는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기준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한국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한국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거가 지금 이미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추격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는 7%, 8% 가까이니까 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쏜 종목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을 주면 그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또 근데 요즘에 하도 핫하니까 요런 자산가치주들이 하도 핫하기 때문에 바로 눌림목을 안 주고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다른 종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이 종목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요게 내일 한 64,000원을 되돌림을 준다면 64,000원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지 64,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사실상 오늘 보면은 이번 주에 주봉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상승 추세에 본격적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횡보라면 가격 조정은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도 지금 충분히 다졌고 그 이후에 상승이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7만 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8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좀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하지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어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다 싶으면 과열됐다 싶으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7만 원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7만 원 돌파한다면 그때는 이제 8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는 부분이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을 돌파하면은 일부는 뭐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가져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12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전에 12만 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충분히 이 종목이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하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서 앞자리가 바뀌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만 원 라인까지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라인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점점 더 길어지네요. 오늘 또 25분을 했는데 2배로 돌려서 1.5배나 2배로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원하시는 부분만 건너뛰기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장이셨을 텐데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하루 수익률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를, 그 다음에 이번 달을 어떻게 투자를 내가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좀 멀리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은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을까, 얘네들이 뭘 사고 있을까, 걔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이 이렇게 덩치가 투자 금액이 큰 그런 주체들은, 투자 주체들은, 큰 손들은 단기간에 어떤 종목을 사기가 힘들잖아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좀 오랜 기간 동안 쭉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에 다 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유두리 있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움직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기동력 부분? 네, 이런 거는 사실상 개인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서 좀 보시고 내가 하는 투자가 맞냐 아니냐 요거를,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준이 항상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은 어긋난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이미 뭐 시장에서 핫하다고 해서 그 종목에 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맞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맞는 또 업종이 있어요. 모든 업종에서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능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어떤 한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만의 장점이 있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냐, 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자기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그런 거에 좀 초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성향은 어떤지, 난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 이런 것도 다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 기준을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고 업종을 찾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말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싹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맞나, 손실이 크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손실이 크다는 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손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뭐 당장은 손실이 확정을 짓는 거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못 팔고 손절을 못 하고 갖고 간다는 건 그런 자금적인 부분의 손실 플러스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역대급으로 길어졌는데 2배로 돌려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사담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스킵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